UL 비뇨의학과 길건 원장입니다. 정궤정맥류라고 하는 거는 정맥류라고 하는 것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정맥의 혈관이 늘어난 거를 저희가 정맥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환 쪽에 혈관이 늘어난 것을 저희가 정궤정맥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쉽게 이제 많이 들어보신 거로 비슷한 게 하지정맥류라는 게 있죠.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게 다리 쪽에 혈관이 늘어나서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다리가 사실 걷기만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사실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궤정맥류는 고환을 좀 늘어난 혈관이 조금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그렇게 흐르지 못하는 혈류에서 좀 안 좋은 물질들이 생기고 그런 안 좋은 물질들이 결국에 그 옆에 있는 장기에 국소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환에 이제 손상을 주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난임이라든가 아니면 고환의 성장을 좀 장애하는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이 정궤정맥류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발견되는 경우 이제 고환이 아직도 덜 상정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임신을 해야 되는 시기라든가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치료하는 걸 저희가 좀 권하게 되고요. 나이가 좀 많아서 이 고환의 기능적인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기, 보통 나이가 저희가 한 아이를 다 낳고 나서 40살 이후 이런 경우일 때 생기는 정궤정맥류는 굳이 저희가 치료하라고 말씀을 드리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궤정맥류는 계속 고환에 손상을 주다 보니까 이제 애매한 통증을 좀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통증에 대해서 난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고환의 기능이 많이 중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놔두셔도 되시는데 이제 고환의 통증이 생각보다 좀 심해서 이걸로 인해서 내가 여러 가지 생활에 제약을 받거나 그런 경우는 나이가 들으신 경우에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심한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아주 심한 경우고요. 혈관이 늘어나는 게 그 배에 힘이 들어가는 그 상황일 때 혈관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하복부에 힘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하복부에 이제 힘을 줄 때 그 늘어난 혈관을 만져질 때를 가지고 저희가 정궤정맥류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요새는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의사가 진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영상 장비들이 많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같은 걸 통해서 늘어난 혈관이 과연 몇 밀리나 늘어나 있고 역류가 어느 정도나 발생하는지를 가지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저희가 나누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치료를 어떻게 할지를 저희가 또 이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궤정맥류가 여러 가지 상황일 때는 좀 나쁜 그런 질환과의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치료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좀 더 그런 혈관을 자세하게 보는 게 좀 필요한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일 때는 CT 같은 거 찍어서 정궤정맥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평가를 하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기본적인 정궤정맥류의 치료 목적은 늘어난 혈관들을 이제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이제 정상적으로 얇은 혈관을 통해서 피가 흐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혈관을 이제 결착을 해서 이제 안 쓰게 만들어 주는 건데 가장 클래식한 방법은 이제 피부를 열고 이제 절개를 하게 되는 건데 과거에는 이제 복강경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서해부보다 약간 위쪽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효과라든가 재발이라든가 이제 수술 이후 회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불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점점 이제 배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제 그런 서해 하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성기 바로 옆에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작은 절개를 가지고 현미경을 보면서 늘어난 혈관들을 찾아서 혈관을 결착을 해주는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피부 절개가 심하지도 않고 바로 퇴원도 가능하고 바로 회복이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간단한 치료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최근에는 그렇게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그 혈관을 막아주는 게 이제 색전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다리라든가 팔 쪽에 있는 이제 혈관을 통해서 이제 정맥을 따라갑니다. 정맥을 따라가서 밖에서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맥 내부에서 그 늘어난 혈관을 찾아가지고 그 혈관을 그 막아주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코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용을 하는데요. 이제 걔네들을 이용해서 혈관을 막아줘서 이제 정궤정맥류를 그 혈관을 그 혈류를 차단하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피부를
약간 절개하고 들어가서 현미경으로 보는 수술도 많이 하고요. 또 최근에는 좀 선택적으로 조금 더 혈관으로서의 접근이 좀 유리한 경우일 때는 그런 색전술이라는 걸 통해서 피부 절개를 가하지 않고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수술인 것 같기는 해요. 이제 현미경 수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장 완벽한 수술이고요. 이제 정삭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으면 정삭의 내부라든가 바깥에 있는 모든 혈관을 다 확인하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의 수술 같은 경우는 사실 현미경으로 보이지 못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현미경으로 다 보면서 뭐 신경이라든가 동맥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뭐 가장 완벽한 수술이 될 수는 있는데요. 일단 수술이 조금 약간 어려울 수는 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어서 좀 잘하시는 분한테 가서 받아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아마 미세 현미경 수술 같은 경우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 수술의 그 100% 효과를 다 보려고 하시면 아무래도 잘하고 많이 하는 병원에서 이제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약간 어렵다는 거, 또 나머지 한 가지라고 하면 아주 작은 절개를 가하기 때문에 그 작은 절개로 인해서도 바로 회복이 되긴 하지만 그조차도 싫으신 분들이 사실 계시기는 하세요. 어쨌든 소독은 좀 매치는 좀 하셔야 되시니까 그게 아마 이제 현미경 수술의 아마 단점일 것 같기는 해요.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지금 요새 뭐 행해지고 있는 그런 색전술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런 게 단점일 것 같아요. 마찬가지 이유에서 이제 색전술 같은 경우는 그런 작은 절개조차 없기 때문에 수술 이후의 회복이 현미경 수술도 빠르지만 그거보다 더 빠르다는 사실 장점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요새와 같은 상황에서 빠른 그런 회복이라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단점도 있기는 해요. 이게 색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내가 모든 혈관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부에서 혈관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기술적으로 놓칠 수 있는 혈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혈관이 그런 수술 전 상태가 매우 중요하십니다. 비교적 혈관이 간단하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으신 분들은 거의 현미경 수술에 근접하는 수술 효과를 나타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오른쪽에 있다든가, 또는 혈관이 좀 약간 가늘다든가, 혈관이 분지가 너무 많이 많다든가, 또는 저희가 정삭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혈관을 찾게 되는데, 이제 정삭 내부에 있는 혈관은 거의 다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삭 이외에 있는 혈관들은 색전술로서는 찾기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혈관들은 이제 색전술하고는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행해지는 색전술의 경우는 뭐 현미경 수술에 거의 근접하거나 약간 못 미칠 수 있지만, 사실 조금 수술하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현미경 수술과의 차이는 사실 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냥 한 가지만을 고려하지는 마시고요. 과연 내가 수술이든 색전술이든 좀 더 잘 어울릴 만한 것들을 좀 찾아서 그 선택을 해서 수술을 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수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계정맥류라고 하는 거는 그 고환 쪽에 있는 혈관을 치료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 많은 데하고는 좀 약간 살짝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적 환자분에게 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제 중요 장기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그 중요 장기가 뭐 수술하는 과정에서 건드려질 일이 사실 별로 없고요. 또 이제 그 수술한 부위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중요 장기하고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되게 편하게 제가 권하는 수술이기는 합니다. 뭐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색전술을 하든 절개를 하든 어쨌든 작은 구멍은 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염증이 생기지 않으려고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소독은 매치는 좀 하시는 게 좋고, 물에 닿는 것들은 조금 좀 약간 좀 적게 닿거나 아니면 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 같고요. 또 얘네들을 저희가 혈관을 이제 죽이는 건데, 이 혈관이 앞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쭉 재발이 없는 건데, 아무래도 좀 안 살아나려고 하면은 초반에 내가 이제 정교준면역을 유발하는 활동들을 단기간으로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얘네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짧게는 2주에서 길면 4주 정도 가량은 저희가 정교준면역을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은 피하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배에 힘이 들어가는 상황들. 뭐 운동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뭐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거운 거를 많이 든다거나 이제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에 정교준면류가 조금 혈관이 나중에 좀 더 개통된 혈관이 남아서 나중에 또 재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이기 때문에 한 그 정도만 좀 조심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이제
임신을 준비하시고 실제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이가 잘 안 생겨서 그때부터 내가 아이가 왜 안 생길까 하면서 검사를 하다가 발견이 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교정맥류를 치료를 하게 되면 난임 부부에게 있어서 보통 임신 확률이 한 4배 정도로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난임이 있고 정교정맥류가 있으면 정교정맥류를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임신 확률이 아주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시험관 시술 이런 거에 거의 근접한 성공률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으신데요. 난임으로 인해서 정교정맥류가 진단이 받으신 분들은 늦은 시기에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고환이 이미 많이 손상을 받아 있거나 또는 이 정교정맥류를 수술하고 나서 또 어느 정도 정액수건이 개선되는 걸 기다리는 데까지가 또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미 내가 난임을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난임에 대한 검사를 하느냐고 정말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몇 개월을 기다렸다가 다시 임신을 시도해 보시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생殖수술을 하시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시간적인 부분이. 이런 정교정맥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내가 임신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가까운 비뇨기과에 가셔서 검사 어렵지 않습니다. 뭐 초음파라든가 뭐 정액 검사 같은 거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산전 진찰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진찰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처음부터 잘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하시면 훨씬 더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바뀝니다. 뭐 한 가지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치료할지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계속 바뀌는 의학이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맞을 때가 있고 저게 좀 더 맞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이제 많이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한 가지를 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치료를 고민을 하실 때는 한 가지를 정해서 치료를 내가 선택을 하시기보다는 본인에게 가장 맞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비뇨기과 선생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비뇨기과 요새 접근성 나쁘지 않습니다. 가셔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가 무엇일지를 한번 좀 찾아보시고 같이 고민해 보시고 나에게 제일 좋은 치료를 본인이 판단하시기보다는 뭐 의료진들이랑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 가까운 병원에서 이제 잘 확인하시고 아마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